2025년 6월 고2 모의고사 백봉선전 시작해볼게. 백봉과 백선은 아버지 백활수가 전쟁포로로 호국에 잡혀가자 망월대사 밑에서 수련을 하고, 활용은 부모를 여의고 병법을 익힌다. 얘들아, 지금 두 문장이 아니야. 한 문장이구나. 한 문장인데 지금 인물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 여기 일단 백봉, 백선이랑 활용, 이렇게 세 명이 이 소설에서 영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인공들. 알겠지? 그리고 이 백봉하고 백선의 아빠 이름이 백활수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아빠는 지금 호국에 잡혀간 상태야. 호국에 잡혀간 상태고, 여기 있는 망월대사 밑에서 수련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망월대사는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을 조력자라고 하지. 그래서 망월대사는 조력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편 호국이 침범하여 세자를 붙잡아 가자. 세자도 붙잡아 가버렸어. 송나라 황제는, 그럼 지금 여기는 송나라가 배경인 거야. 송나라 황제는 백봉을 원수로 삼아서, 그럼 앞으로 원수 나오면 백봉인 거야. 그래서 백선 활용과 함께 호국을 상대하게 한다. 지금 그러면 대립구도가 나와 있지. 대립구도가 송나라 대 호국인 거고, 송나라에서는 지금 누가 장군들이냐면 백봉이 원수, 그 다음 백선, 백봉하고 백선은 서로 형제 관계이고, 거기 이제 활용이라는 애도 있고, 그리고 여기 호국에 누가 잡혀갔냐면 잡혀간 사람이 아까 백활수가 있었어. 백활수가 누구야? 백봉과 백선의 아버지, 그 다음 세자까지 잡혀간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 호국의 철남은 새 장수와 대결할 때 신장을 불러 운무를 일으킨다. 얘들아, 호국에는 철남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나라에도 철남이라는 장수가 있어. 그럼 이 철남은 적대자가 되는 거지. 새 장수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 누구여야 돼? 백봉, 백선, 활용, 이렇게 세 장수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대립관계, 이걸 파악하면 돼. 근데 그때 신장을 불러서 운무를 일으킨다. 여기 밑줄 쳐볼게.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를 불러가지고 운무, 뭐 구름이랑 이제 안개, 이런 걸 딱 일으켜버린 거야. 여기부터 시작이야. 자, 볼게. 원수가 장대에서 보다가, 원수가 누구였지? 백봉이었지. 백봉이 장대에서 보다가 말에 올라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니 지척을 분별치 못할러라. 가까운 거리도 잘 분별이 안 돼. 이유가 뭐였어? 여기야. 이렇게 끌어와야 되는 거야. 철남이 운무를 일으켰기 때문에 앞이 분간이 안 되는 상태인 거야. 원수가 적진 중에 외쳐왈 백선은 어딨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 동생 찾는 거야. 백선 어딨어? 했더니 백선이 답하기를 형님은 나를 살리옵소서 하고 얘기했어. 그럼 지금 백선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하나, 운무 중에 동생과 신장을 어찌 분별하리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개랑 구름이 가득 껴 있으니까 동생과 신장을, 그러니까 이 동생 백선이랑 신장, 저 상대편이랑 구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얘들아, 여기 요거 운무 중에 동생과 신장을 어찌 분별하리요? 우리 이거 고전 소설에서 이런 거 나오면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지금 목소리가 있구나, 요거 체크해주고. 칼을 쓰지 못하고 섰더니 누가? 원수가. 그러니까 백봉이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자기 동생이 다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백봉이 칼을 쓰지 못하고 섰더니 원수, 즉 백봉 또한 적진 금사진 80여 접에 쌓였는지라 어떻게 된 거야? 위기. 백봉 또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야. 백봉의 위기. 어찌 벗어나리요? 이것도 누구 목소리야? 백봉이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는가? 즉 서술자의 목소리인 거지. 서술자의 개입이 있었어.
원수가 앙천 탄식하기를, 원수가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탄식하는 거지. 왜냐면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우리 형제가 10년 공부하였다가 이제와 죽게 되었으니, 우리 형제 누군지 알겠어? 백봉이랑 백선이야. 명천은 그러니까 맑은 하늘은 살피사 망월대사를 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늘에게 기도처럼 올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께서는 우리에게 망월대사를 제발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조력자의 도움이 있기를 청하는 거지.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청했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한 거라고?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탄식을 한 거야. 하고 통곡하더라. 그런데 망월대사가 외쳐 말하기를, 봉과 선아 그 말이 정신을 잃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망월대사가 그 말을 듣고 봉과 선아 그 말이 정신을 잃게 하지 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준 거지. 이해됐어? 망월대사가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제시했어. 하거늘 봉과 선 형제가 정신을 그제야 차려. 지금 얘네들이 약간 정신을 잃었었거든. 왜냐면 요 운무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야.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약간 멘붕이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늘 저희를 제발 살펴주세요 했더니 그 말을 뭐 어떻게 들었는지, 요 상황은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이 말을 뭐 저 가까이 있는 망월대사가 들었는지 아니면 멀리 있지만 좀 신이한 능력으로 들었는지 어쨌든 외쳤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봉과 선 형제가 뭐라고 외치냐면, 너는 비록 짐승이나 어찌 적진 중에 쌓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에게 호통을 치는 거야. 말에게 너 지금 왜 정신 못 차려? 정신 차려! 하고 말을 오히려 닥달을 하는 거지. 하고 채를 들어서 희롱하니 말이 고함하고, 말이 이렇게 고함을 외치고 10여 장씩 뛰어서 진중에서 벗어나 철람의 말을 물리치고 화룡을 찾아 데리고 돌아오니라 하면서 말이 정신을 차리고 말의 능력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쳐주고 결국에 위기를 극복하거든. 누구의 능력으로? 말의 능력으로. 말의 능력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했어.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되고, 또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됐어. 봉과 선이, 그러니까 백봉과 백선이 호통하여 말하기를, 오늘은 네 목을 베리라 하고 달려오거늘 철람이 본진으로 향하다가,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야? 철람.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은 이제 철람을 좀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싸우러 온 거야. 철람이 본진으로 향하다가 봉과 선 형제가 쫓아가매 철람이 앙천 통곡. 앙천 무슨 뜻이었지? 앞에 나왔었거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말하기를, 명천은 살피옵소서. 그러니까 밝은 하늘은 살피옵소서. 만리 타국에 와서 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봉과 선에게 죽게 되었으니 살리옵소서 하면서 이번에는 누가 하늘을 향해 통곡하는 거야? 철람이가. 그래서 위기에 처한 철람이었고, 여기서는 위기에 처한 철람, 얘가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있어. 하며 산 곡으로 들어가거늘, 막 하늘을 향해 외치면서 산 골짜기로 들어가거늘 봉과 선이 쫓아가니 자기 몸은 피하고 허임만 보이거늘. 얘들아, 이게 지금 자기 몸은 피했다라는 게 이게 철람이야. 철람이가 피한 거야. 철람이가 자기 몸을 피하고 허이는 허수아비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허수아비만 보이는 거지. 그럼 지금 하늘에게 통곡했지. 결국에 그 통곡이 통했는지 철람이 위기를 극복한 거야. 허수아비만 남겨두고 자기 몸은 어떻게든 벗어난 거지.
그래서 철람이 위기를 극복했어. 여기까지 봤을 때 얘들아 이게 어떤 식으로 계속 이어지냐면은 여기 송나라의 이 세 장수들이랑 호나라, 그러니까 호국의 이 철람 각각의 나라의 장수들이 있는 거야. 왜냐면 각 나라를 이제 대표해서 싸워야 되니까 얘네끼리 싸우는데 얘네가 실력이 되게 비등비등해. 그래서 아까 전에는 백봉하고 백선 얘네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지. 근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해서 결국 위기에서 구해졌지. 이번에는 철람이가 위기에 처했지. 얘가 또 하늘을 향해서 막 외쳤더니 얘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웅 소설은 이 우리나라 쪽이 우리 쪽이 저 적군을 한 번에 베버리고 없애버리고 끝내버리는데 여기는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이 비등비등한 애들끼리 우열을 다투면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장면을 어느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계속 볼게. 봉과 선이 생각하되 적장 흉계에 빠진 줄 알고 도로 가고자 하니. 그러니까 지금 허수아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봉과 선이 적장의 흉계에 빠졌구나. 적장이 누군데? 철람의 흉계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로 돌아가고자 하니 방포일성에 불이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는지라. 갑자기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방포일성 한바탕의 대포와 총소리, 대포하고 총소리가 빵 하고 나더니 불이 나기 시작한 거야. 불이 좌우로부터 산천, 온갖 자기 주위의 산천을 막 녹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 누가 위기에 처한 거야? 이제 봉과 선이 위기에 처한 거야. 도리어. 넘어가 볼게. 이때 지금 이럴 때 화룡이 누군지 알지? 그 봉이랑 선이랑 같은 편이야. 화룡이 장하에 있다가 장막 아래에 있었어. 원수 간 후에, 원수가 누구야? 백봉이지. 화광이 충천함을 보고 아까 전에 그 대포랑 총소리가 나면서 산이 막 불타니까 그렇게 불빛이 충천함을 보고 말을 놓아 동구에 들어가 화광에 쌓였더니 말을 놓고 동구에 막 들어가 봤다? 그랬는데 동네가 막 화광에 쌓여 있는 거야. 마침 철람이 불을 피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새 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 목을 쳤어. 새 장수? 그러니까 봉이랑 선이랑 화룡이 같이 달려들어서 철람이다 싶어서 목을 딱 치니까 철람은 아니고 초인이라. 얘도 이제 그 허수아비, 풀로 만든 허수아비만 딱 남은 거지. 그럼 이 부분 철람을 또 놓친 거지. 그럼 철람이 이제 도수를 부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철람이 도수를 부려서 빠져나갔어. 도수를 부려서 빠져나감. 이윽고 불이 점점 들어오거늘 밤은 이미 삼경이라. 불이 계속 세져. 그리고 시간은 삼경. 우리 삼경 외웠었지? 밤 11시에서 1시.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밑줄 칠까? 부채를 내어 거꾸로 잡고 물 숫자 3자를 쓰니 이윽고 서쪽으로 흑운이 일어나며 일진풍과 대작하여 그 불을 소멸한지라. 여기 밑줄 쳐봐. 얘들아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부채를 딱 꺼내서 거꾸로 잡고 물 숫자를 딱 썼어. 그랬더니 갑자기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서 그 풍우, 바람과 비가 확 불어오더니 불이 없어진 거야. 불길을 제압한 거야. 뭘 통해서? 부채를 통해서. 얘들아 이거 상당히 전기적이지. 전기적 요소. 물론 이 앞에도 전기적 요소가 있어. 철람이가 이제 지푸라기로 그 허수아비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맨 앞에서 철람이 이제 막 운무 가득하게 하는 거 다 전기적 요소거든. 근데 내가 그걸 굳이 짚진 않았는데 전기적 요소가 앞에서부터 있었고 여기도 전기적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불길을 제압했어. 그런데 이때 송나라 황제가
화광이 충천함을 보고, 그러니까 불이 막 타는 걸 보고 앙천탄식, 앙천 지금 세 번째야. 이 정도면 외워야 되는 거거든. 무슨 뜻이라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봉과 선 형제여, 봉과 선 형제여, 저 산속에 같이 녹으니 뉘로 하여금 적병을 쳐서 물리치리요 하면서 어떻게 생각한 거야? 아니, 우리 봉이, 우리 선이 같이 녹아버렸구나. 누가 우리 적병을 물리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장수들이 죽었는데 하면서 불길에 휩싸여서 죽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봉과 선이 불길에 휩싸여서 지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불길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어. 하시고 자결코자 하거늘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제 죽어야겠다 라고 하거늘 종석이라는 애가 말하기를 종석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봉과 선 형제는 그 화를 피할 듯 하오니 황상은 옥체를 안보하옵소서. 아이 걱정 마세요. 봉과 선 형제는 그 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임금께서는 몸을 보존하세요 하고 안심시킨 거야.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위로하더라. 오경이 되어, 얘들아 오경은 내가 계산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3경이 11시에서 1시니까 2시간씩 뒤로 가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새벽 3시에서 5시, 새벽이야. 새벽 3시에서 5시쯤이 돼서 진중이 요란하며 한 장수가 필마단기 한 필의 말로 들어오거늘 송진중에서 송나라 진에서 원수가 오는가 하여서 반갑게 보니까 원수가 아니요 철남이가 오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요 한 장수는 철남인 거야. 철남. 알겠어? 갑자기 이제 새벽 3시에서 5시 그냥 깊은 새벽에 송나라 진 쪽으로 어떤 장수가 오는데 원수가 아니라 철남이 용천검 칼을 들고 호통하며 가로되 송나라 황제는 빨리 항복하라 하면서 장사 10명 정도를 베고 횡행하거늘. 지금 철남이가 노린 거지. 종석이 죽기로써 막으나 어찌 당하리요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것도 서술자가 개입해 주는 거 맞지? 서술자의 의견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 서술자의 개입. 이때 봉과 선 형제 화룡이 불을 피하여 오는 길에 봉선 화룡이 불을 피하여 오는 길에 적진에 들어갔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여기서는 지금 송나라 진이야. 송나라 진에는 철남이가 쳐들어와서 황제한테 항복하라 하고 있는 그때 얘네들은 적진에 철남이 찾으러 간 거야. 근데 철남이가 없어. 아,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산꼭으로 보내고 황제 계신 데 갔구나. 이놈이 누군데? 철남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즉 철남의 계략을 알아챈 거야. 철남의 계략을 알아챘어. 하고 급히 오더니 적진 중에서 소리하여 말하기를 원수는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세자라. 아, 나가 세자구나. 그러니까 이 적진에 가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야? 세자를 만난 거야. 세자 아까 잡혀갔다 그랬지. 수족을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거늘 원수가 세자를 데리고 본진으로 돌아올세 하면서 누구를 구출했어? 세자를 구출한 거지. 적진에 가서 세자를 구출해왔다. 그때 철남이 삼지창을 들고 황상 왕에게 겨누면서 항복하라 하는 소리가 진동하는지라 황상이 용포자락을 떼어 땅에 놓고 통곡하거늘.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어가지고 항복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통곡하거늘 봉과 선이 호통하며 말하기를 철남은 우리 황상을 해치지 말라. 봉과 선 형제 들어오너라. 우리 오니까 너 우리 왕 해치지 마 하고 달려들어 칠성검을 번듯하여
딱 검을 휘둘러서 철람의 창든 팔이 땅에 떨어지거늘 철람이 경황하여 본진으로 달아나더라 하면서 간신히 누구를 구한 거야? 황제를 구한 거지. 그래서 황제를 구출했다. 철람이 잡았어? 못 잡았어. 철람이는 이제 못 잡고 얘는 본진, 자기의 본진으로 도망갔어. 철람을 구출했다. 철람을 구출한 게 아니라 철람이 도주했다. 구출은 세자고. 일단 여기까지 해도 못 잡은 거야. 그 호국의 철람을 아직도 못 잡고 지금 계속 이렇게 겨루고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내용이 약간 복잡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좀 내용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뭔가 많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 자, 넘어가 볼게. 중간 생략이 됐었고 그 다음 봐. 봉과 선이 내달아 외쳐. 봉하고 선이 뭐라고 외치냐면 개 같은 호왕은 들으라 하면서 이제 호왕에게 말하네. 너는 강포만 믿고 범람한 뜻을 두매. 강포하다는 게 뭐냐면 좀 사납다, 우악스럽다, 뭐 이런 뜻이야. 너는, 야 호왕 너는 사나움만 믿고 범람하다라는 건 분수에 넘치다란 뜻이야. 분수에 넘치는 뜻을 두매 우리 황제가 진노하사 너의 죄를 물으라 하시기로 왔나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나에게와 황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봐봐. 호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일단 호왕을 꾸짖었어. 야, 너 지금 분수에 넘치는 뜻을 두어서 우리 황제가 화가 났다. 우리 송나라 황제가 화가 나서 너의 죄를 물으라 하시기에 왔다. 그러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나에게 와서 항복해. 나의 부친이 누구였어? 아까 전에 이 백봉과 백선의 아버지 백활수 있었지. 백활수 여기 나오거든. 백활수가 잡혀갔어. 호국의 인질로 잡혀갔거든. 그러니까 백활수 모시고 와서 나에게 항복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나라를 소멸할 것이니 빨리 항복하라 하고 얘기했어. 한데 호왕이 더욱 분노하여 이를 갈며 달려들어 싸워서 10여 합에 이르러 승부를 정하지 못하매. 누구랑 싸운 거야? 호왕이. 호왕과 누가 싸운 거야? 봉과 선이. 백봉하고 백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승부를 정하지 못한 거야. 여기도 막상막하야. 호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본진으로 달리거늘 백봉이 생각하되 적진 중에 무슨 흉계가 있도다 하고 적진에 들지 않고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자, 잘 봐. 여기 밑줄 쳐주면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싸웠어. 싸우다가 호왕이 본진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본진으로 쫓아가서 호왕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백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호왕의 적진, 본진에는 흉계가 있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자기네 본진으로 돌아온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는 호왕의 후퇴가 계략이라고 생각한 거야. 호왕의 후퇴는 그들의 계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뒤쫓지 않고 왔다.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백봉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 백봉의 신중함을 보여준다. 혹은 뭐 주도 면밀함을 보여준다. 이래도 상관없어. 호왕이 진문을 굳게 닫고 여러 장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봉과 선은 임의로 잡지 못하리라 하고. 누가 얘기했어? 호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호왕이 야 봉하고 선은 마음대로 잡을 수 있진 않겠구나 하면서 봉과 선의 탁월함을 인정한 거야. 야 쟤네 진짜 세다. 탁월함을 인정하고 즉시 활수를 잡아내어. 활수가 누구더라? 백활수. 봉과선의 아버지. 봉과선의 아버지인 활수를 잡아내어 진중에 수금하고 잡아 가두고 호령하여 말하기를 네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네 자식과 함께 죽이리라 하면서 이번엔 누구로 타겟을 바꿨냐면은 백활수에게 타겟을 딱 바꿔가지고 너가 항복해 하면서 위협한 거야. 안 그럼 네 자식이랑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했더니 활수가 분노하여 말하기를 우리 삼부자가 다 죽을지언정 어찌 너에게 항복하겠는가? 야, 그냥 다 같이 죽자. 나 절대 항복 안 해. 되게 강직하지. 저항하는 거야. 씩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저항하고 있고 백활수 자체가 상당히 강직한 사람이다 하더라. 봉과 선 형제의 마음에 한 칼로 적진을 소멸코자 하되 진중에 들어가서 어찌 옥석을 분별하리요 하고 통곡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마음 같아서는 적진을 가고 싶어. 한 칼로 가서 소멸하고 싶은데 그 적진에 들어가잖아? 그럼 옥석을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옥석이라는 게 옥과 돌이야. 그러니까 보석과 돌이니까 보석과 돌, 여기서 보석은 아버지, 잡혀있는 아버지, 돌은 그 적군들 얘기하는 거겠지. 뭐 호황 같은 적군들. 둘을 분별할 수 없어. 함부로 다 죽였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하고 통곡하는 거야. 그럼 왜 통곡하는 건지 알겠어? 잡혀있는 아버지의 안전 때문에, 아버지의 안전을 염려해서 호군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공격하지 못하고 통곡하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상당히 뭐가 많아, 내용이 많아서 이거 좀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좀 헷갈릴 것 같거든.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는 어디냐면 43번부터 보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활수는 항복하라는 호황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나왔었지? 굴복 안 하지. 철남은 부채로 흑운을 일으켜 번져오는 불길을 끈다. 맞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부채로 흑운을 일으켜 불길을 끈 건 철남이가 아니야. 여기 봐봐. 여기 방포일성의 불이 좌우로부터 붙었거든. 그래서 부채를 내어 흑운을 일으켜 불을 소멸했어. 이 소멸한 거는 철남이 아니라 세장수야. 세장수.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철남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체를 좀 잘 봐야 되고. 3번 활용은 철남이 불길을 피해서 마주 나왔다고 착각한다. 요거 말이야. 요거 어딨냐면은 여기 있다. 말을 놓아 동구에 들어가 화광에 쌓였더니 마침 철남이 불을 피하여 마주 나오거늘 달려들어 목을 치니 철남은 아니고 초인이다. 이 부분 때문에 3번이 맞는 거야. 4번 황제는 백봉과 백선이 철남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여기 있었지. 저 산속에 갇힌 오군이 누로 하여금 적병을 물리치리요 하면서 자결코자 하거늘 있었지. 그래서 4번도 맞고. 백봉은 운무 때문에 적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 운무 때문에 구분하지 못한 것은 앞부분에 있었어. 신장을 불러서 철남이가 운무를 일으키니까 적진을 해치고 들어갔더니 원수가 적진 중에 외쳐 가로되 하면서 지금 동생과 신장을 어찌 분별하리요 하면서 요 앞부분 있지. 앞부분에 적진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여기 2번이고 헷갈리거든. 그래서 끊어서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느 파트 이렇게 여러 파트로 공부를 좀 해주면 좋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 4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A가 뭐냐면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잘못 갔네. 여기다. A가 봉과 선 형제는 화를 피할 듯하오니 황상은 옥체를 안 보아옵소서.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종석이가 뭐라고 한 거냐면은 지금 그 황제가 죽으려고 하니까 걱정 마. 걔는 화 피할 것 같으니까 안보를 좀 안보해라. 옥체를 안보해라. 너의 몸을 보존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A부터 보자. A는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해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다. 구체적 사건을 언급해서 판단을 미룬다. 둘 다 아니지. 2번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에 대한 상대의 반박을 차단한다. 우월한 지위 내세운 적 없지. 3번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여 상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유도한다. A 아니고. 4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A에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한 건 아니지. 이거 맞네. 아니지. 달리니까. 착각했어. 아닌 거 맞고. 5번. 상대가 입을 피해를 언급하여 상대가 제안에 응하도록 설득한다. 상대가 입을 피해를 언급한 건 없어. 자, 그럼 B를 갈게. B가 뭐냐면 여기. 야, 호황은 들으라. 너 지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빨리 와서 항복해. 안 그러면 소멸할 거야. 이 부분이야. 여기가 B야. 그럼 보자. B.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해서 자신의 판단을 미루고 있다. 아니지,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대보다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우월하다? 이렇게 말한 건 없어. 그치? 그리고 뭐 반박을 차단한 것도 없고. 3번.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부탁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항복하라고 명령하는 거고. 4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의 잘못이 뭐였어? 너 지금 그렇게 분수에 넘쳐서, 한번 볼까 다시? 여기 강포만 믿고 범람한 뜻을 두매. 이렇게 나를 보내서 너의 죄를 물으라 하시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너 강포하고 너 정말 사납고 포악하고 분수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지 않았냐.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요구사항 항복해 해서 B는 맞는 것. 5번. 상대가 입을 피해를 언급하며 설득한다? 설득하는 거 아니지? 명령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4번. B는 A와 달리 해서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봐주면 되거든. 그리고 45번 보자. 45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기 보면은 보기 봐. 이 작품은 국난을 극복하고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과정이 함께 드러나는 영웅소설이다. 다만 다른 영웅소설과 달리 여러 영웅이 등장하고 적대자의 능력도 뛰어나며, 그치? 그 철남이랑 그 호나라 왕이랑 지금 다 뛰어났지. 영웅과 적대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각각 있다. 각각 다 조력자가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확인했지? 자, 1번. 봉선, 활용이 함께 철남과 대결하는 것에서 적대자와 대결하는 다수의 영웅. 맞지? 백봉, 백선, 활용이 다수의 영웅. 2번. 철남이 백봉, 백선, 활용을 유인하고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에서 적대자의 뛰어난 지략을 확인할 수 있군. 맞지? 철남 역시 적대자, 이 적대자의 뛰어난 지략. 얘도 뛰어난 애라는 거야. 맞네. 3번. 백봉과 백선이 적진에서 세자를 구출하고 위기에 처한 황제를 구하지 국난을 이겨내는 과정. 맞고. 4번. 백봉에게는 망월대사, 이거 맨 앞에 있었지. 철남에게는 신장 있다는 것에서 각각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다. 맞고. 5번. 백봉이 대결 도중 후퇴하는 호황을 쫓지 않고 활수에게 향하는 것에서, 활수에게 향한 적이 있나? 활수 아빠한테 간 적 없거든. 그래서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려는 모습.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일치가 틀렸어. 활수에게 향한 적이 없다. 그래서 5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얘들아? 요즘은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좀 여러 번 보고 내용을 잘 익혀뒀으면 좋겠어. 너무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